이번 시간에는 4단원 자극과 반응의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4단원 내용을 정리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4단원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업이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 풀이는 화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내용 정리는 오늘 업로드 되었습니다. 감각기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관은 눈, 코, 귀, 입, 피부 등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총괄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중 우리는 시각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각은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사물과의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은 바로 눈인데요. 눈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단면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의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채입니다. 홍채는 눈 앞쪽 수정체 앞부분에 있는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홍채인데요. 홍채가 확장되거나 축소되어서 중간에 빛이 들어오는 구멍인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조절됩니다. 다음은 각막입니다. 각막은 눈의 가장 앞쪽을 덮고 있는 이 막을 의미합니다. 수정체는 여기 각막을 지나서 홍채가 덮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수정체입니다. 빛을 굴절시켜서 상을 망막에 또렷하게 맺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유리체입니다. 유리체는 눈 속 전체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망막은 눈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시각세포가 분포하기 때문에 물체에 상이 맺혔을 때 시각세포를 통해 시각신경을 지나 대뇌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을 전달받게 됩니다. 망막에서는 황반이라는 부분이 있고 맹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 황반은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상이 맺히면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맹점이라는 부분은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이 맺히면 물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물체는 우리가 빛을 자극으로 받아 눈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이때 각막, 수정체, 유리체를 지나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고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글로 정리하면 빛자극이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 유리체를 통과한 후 망막에 맺히고 망막에 맺힌 상을 시각세포가 받아들여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작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주변의 밝기가 변할 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주변이 어두울 때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눈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눈에서는 홍채가 수축되고 동공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수정체 앞쪽의 근육인 홍채가 짧아지고 가운데에 있는 빛이 통과하는 구멍인 동공이 확대되면서 눈에 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주변이 밝을 때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홍채가 확장되고 동공이 작아집니다. 그림으로 알아보면 홍채가 확장되어서 쭉 넓어지고 가운데에 빛이 통과하는 구멍인 동공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빛이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또 다른 조절작용은 물체와의 거리가 변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물체가 이처럼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질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상위 망막에 더 잘 맺히게 도와주고, 물체가 점점점 멀어질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서 상위 망막에 잘 맺히게끔 도와줍니다. 다음은 청각입니다. 공기 등을 통해서 전달된 소리 자극을 귀에서 받아들여서 느끼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청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인 귀의 구조에 관해 알아봅시다. 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귓속뼈, 반고리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평형감각신경과 청각신경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귓바퀴입니다. 이렇게 귀 바깥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귓바퀴는 소리를 잘 모아서 외이도로 전달시켜 줍니다. 그렇게 외이도로 전달된 소리는 고막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이 진동 자극을 귓속뼈에서 증폭시켜서 다음 기관인 달팽이관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동 자극을 받아들여 청각신경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듣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리 자극이 귓바퀴를 통해 외이도로 전달되면 고막에서 진동을 받아들이고 귓속뼈에서 진동을 증폭시켜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가 받아들이고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귀에서는 이렇듯 청각만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몸의 회전이나 움직임 등을 느끼는 감각인 평형감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형감각 담당하는 기관은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반고리관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전정기관입니다. 반고리관이 하는 역할은 몸이 회전할 때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평형감각신경을 통해서 회전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고요. 전정기관은 몸이 기울어지거나 움직이는 자극을 받아들여 평형감각신경을 통해서 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부에서 열, 접촉, 압력 등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느끼는 감각인 피부 감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감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감각점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감각점은 온점, 압점, 통점, 촉점, 냉점으로 구분이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온점은 따뜻함을, 압점은 눌리는 것을, 통점은 통증, 촉점은 촉감을, 냉점은 차가운 것을 느끼는 감각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부의 감각점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고 감각신경을 지나 대뇌로 감각이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은 미각입니다. 미각은 혀에서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느끼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혀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표면을 확대해 보면 돌기가 많이 돋아 있고요. 돌기 옆면에는 이처럼 맛세포와 맛봉오리가 존재합니다. 돌기 옆면에 있는 맛봉오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맛봉오리가 맛세포를 중간에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세포는 입속으로 들어온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의 맛봉오리에 있는 맛세포가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미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어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맛은 단지 혀를 통해 느끼는 미각만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냄새를 느끼는 후각을 종합하여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음식 맛이고요. 그렇다면 후각이란 코에서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냄새를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코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속 윗부분에는 이처럼 후각상피라는 부분과 후각신경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각각을 확대해서 살펴봅시다. 후각상피는 후각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 속 윗부분에 있는데 점액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후각세포는 후각상피 중간에 존재하고 있고요.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후각신경으로 자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냄새를 느끼는 과정은 코 속 윗부분에 있는 후각상피 속에 있는 후각세포가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후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오늘 4단원의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납시다.